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에 독서한 책은 더글래스 케네디의 고원입니다. 원제는 The Great Wide Open입니다. 더글래스 케네디는 많은 소설을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아마 빅피처로 가장 유명할 겁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고원은 책은 총 2권입니다.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의 1부와 2부 그리고 2권으로 넘어가서 2부 뒷부분과 3부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외국에서는 한 권으로 발표가 되었던데 왜 한국에서는 2권으로 나뉘어서 발표가 되었을까요? 2권을 합치면 두껍긴 하지만 한 권이었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처럼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 문단을 2번 더 읽었다. 마구 튕기는 핀볼들이 불편한 진실의 딩동 소리를 폭포처럼 쏟아내며 내 영혼을 뒤흔들었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였습니다. 주인공은 앨리스 번스입니다. 앨리스에게는 아빠, 엄마 그리고 2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피터와 아담. 앨리스가 읽은 것은 무엇일까요? 불편한 진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는 그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일까요? 그것은 앨리스 개인에게는 자신의 작은 오빠가 감옥에 가게 된 계기가 된 글이기도 하고 책을 읽는 독자가 마주할 이 책의 이야기, 핵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프롤로그에 이어지는 장면을 계속 읽어보면 앨리스는 뉴저지 교회의 어떤 교도소로 가고 있습니다. 5년 8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작은 오빠 아담을 면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앨리스는 잘나가는 출판사의 편집자입니다. 작가들의 초고를 읽고 그 중에 흥행될 만한 작품을 골라서 수정할 부분을 작가에게 다시 요청해서 피드백하면서 최종적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일을 하는데 기차를 타고 아담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도 이 책의 주제를 완벽하게 포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드러내는 대목이 바로 이 앨리스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읽는 책, 그러면서 하는 생각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저지 교회의 나른한 풍경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심리 분석가인 고든 길크리스트 박사의 초고를 읽었다. 가족과 책임감이 주제였고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였다. 저자를 설득해 자주 등장하는 전문 용어를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장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원고였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온갖 유전자를 물려받는 존재인 만큼 전이는 누구에게나 관심 있는 문제일 테니까. 다만 시뉴렐리 페러프렉시스, 카섹시스, 카운터포빅 애티튜드 같은 용어들이 눈에 들어오면 독자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뜻을 알려면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든 길크리스트 박사와 통화할 때 그런 문제들을 설명하고 나서 가급적 전문 용어를 줄일 수만 있다면 자기계발 분야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빨간 펜으로 지나치게 전문적인 문장을 표시해 나가다가 객관적 확인이라는 용어를 발견했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을 받았다. 각각의 가족은 비밀스러운 사회라 할 수 있다. 그 가족들에게만 특별히 존재하는 법칙, 규칙, 한계, 경계의 영역이 존재한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어느 특정한 가족들 사이에서는 능히 통용될 수 있다. 오빠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만 유효한 비밀이 뭔지 깊이 깨달았을까? 우리 가족의 삶을 지배하고 비밀스러운 문화를 양산하는 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을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비밀이 뭔지 알게 되었을까? 우리 가족이 처해 있는 현재 모습은 과거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결과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지나온 길에 가로놓였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 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인생의 위기에서 선택은 기회와 자리를 맞바꾼다.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기 파괴가 시작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없기에 생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앨리스의 청소년기부터 20대 후반의 성년이 되기까지의 일들이 전개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가족의 역할이 큽니다.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 말이죠. 이 책은 앨리스의 청소년기부터 20대 후반에 성인이 되기까지의 일들이 전개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가족의 역할이 큽니다. 미국 사람의 사고방식과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르듯이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의 문화 차이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다르듯이 각각의 가족은 완전히 다른 사회로 그 가족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 방식은 또 다른 가족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이는 자신의 가정에서 습득한 방식이 전부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자는 여러 가정을 보여주면서 훨씬 많은 경우들과 다양한 생각과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정이 하나의 사회라는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다름을 인정해주는 가정의 아이와 너 때문에 라는 말로 늘 죄책감을 안겨주고 엄한 규칙을 내세우는 가정의 아이. 이 둘은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를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앨리스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앨리스가 만나는 여러 친구들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앨리스의 부모님은 자주 싸웁니다. 엄마는 하필 임신해서 결혼하게 돼서 인생을 망쳤다는 말로 큰오빠에게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작은 오빠나 앨리스에게도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라는 말로 죄책감을 안겨주고 다른 친구의 엄마를 좋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질투를 하는 걸 통해서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습득한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가장 쉽게 갖게 되는 감정이고 그것은 앨리스 자신을 자꾸 갉아먹습니다. 앨리스는 부모, 특히 엄마가 주입하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앨리스는 엄마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리고 엄마는 과연 바뀔까요? 이 책에서 주목해서 지켜볼 만한 요소입니다. 이 책은 가장 큰 주제인 각각의 가족은 하나의 사회다 이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칼리와 하위라는 친구는 동성애자입니다. 칼리의 부모님은 겉으로는 인간적이고 예의 바르지만 칼리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칼리를 관심 갖고 돌보지 않습니다. 하위의 부모님은 그가 이상한 옷을 입고 독특한 머리를 해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어릴 때 너무 연약해 보인다고 권투를 가르쳤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괴롭히는 아이에게 펀치를 날려서 이 두 개를 부러뜨립니다. 그때의 일을 하위가 앨리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와 나를 괴롭혔던 다른 한 놈의 아빠도 교장실로 불려왔어. 앞니가 부러진 놈의 아빠가 나를 보더니 이 계집애처럼 생긴 놈한테 얻어맞아 이빨이 부러졌단 말이야? 한심한 놈.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아들을 잡아 끌고 교장실을 나가더군. 교장도 그놈들이 먼저 나를 괴롭힌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꾸중을 할 수 없었던지 이제 아이들이 너를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돌아가도 좋다고 하더군. 아빠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어. 아빠가 없어도 너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네. 그래도 누군가 널 괴롭히면 언제라도 아빠가 옆에 있어주마. 하위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위의 아빠 어떻습니까? 어떤 아빠는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윽박지르고 바른 길로 올바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에 비정상적인 놈이라고 화를 내고 아들이 누군가와 그 일로 싸웠을 때 너가 잘못된 애라서 이런 일이 벌어난 거야 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주제는 가장 큰 주제가 각각의 가족은 하나의 사회다로서 한 가정의 분위기와 사고방식이 그 가정의 구성원, 특히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 다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바로 어릴 때 가진 사고방식에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우리 가족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컸어. 이런 것은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성장한 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에게 독립이 의무와 권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몸이 부모님의 집에서 나와서 따로 거주하는 것 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틀과 방식을 스스로 정립하는 것, 정신적인 자주성입니다. 앞서 동성애자인 칼리와 하위를 말씀드렸는데 이 책의 초반부에서 칼리는 학교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집을 나가버린 후 실종이 됩니다. 칼리의 배낭이 바닷가에서 발견되고 칼리의 실종은 칼리의 죽음으로 예견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부모님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하고 엄마는 나중에 자살까지 합니다. 그런데 칼리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중반부에 넘어서 칼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당시는 1970년대로 칠레에서 일어나는 쿠데타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정세가 혼란스럽던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모든 것을 남의 탓을 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사회적 비난을 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건 그들 스스로 벌인 일이고 그들 책임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러면서도 모순되게 자신이 현재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못되게 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은 사회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자신의 신념과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것은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봤던 작은 오빠가 감옥에 간 이유와 연관되어 있는 이 가정의 비밀입니다. 나의 신념 때문에 가족의 누군가가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신념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성인으로서 스스로 세운 신념과 그 책임, 앨리스의 두 오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큰 오빠는 신념대로 산 사람인데 작은 오빠는 늘 누군가의 말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아빠에게 주눅들어서 아빠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어른이 되어서 금융계에 일하면서는 그의 보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더니 감옥에서는 목사의 말에 젖어 있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의 사연은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겁니다. 이 책은 인물 설정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그 밖에 생각할 만한 거리로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 즉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과 비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꽤 무게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큰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어디까지가 공범이 되는 걸까요? 어디까지가 그 비밀에 대한 책임일까요? 이 책은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아우르는 시대와 미국, 칠레, 영국 더블린, 프랑스 파리를 넘나드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가족들, 사건들이 등장하며 생각할 만한 많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도널드 트럼프도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는 동안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더글라스 케네디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의 주제 정도이니까 직접 읽어보면서 각 인물들이 겪는 일, 펼쳐지는 사건들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독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더글라스 케네디의 Go O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